안녕하십니까. 문광철의 약선사랑입니다. 약이 되게 하는 영양조리와 음식 제7강 진단입니다. 7차례에 나누어서 지금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오늘은 그 세 번째로 소리를 통해서 그리고 냄새를 통해서 진단하는 문진입니다. 그래서 이 환자가 내는 소리와 그 환자의 위에서 풍기는 냄새, 그리고 환자가 있는 공간에 있는 그런 거기에서 나는 냄새들을 통해서 환자의 상태가 어떤지 살피는 그런 진단 방법이 되겠습니다. 문진의 첫 번째 방법은 바로 음성을 듣는 거죠. 그래서 청음성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정상 음성과 그리고 병변 음성, 병의 상태에서 나타나는 음성이 두 가지의 부분으로 크게 분류가 되겠습니다. 정상 음성은 자연스럽고 음조가 순조롭고 강약이 명확한 공통적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지만 이 성별이나 연령, 체질 및 유전인자의 차이로 인해서 정상적인 음성도 분명히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일단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병적인 그러면 병의 상태에서 나타나는 그 음성은 어떤 음성이겠는가? 크게 이제 한 7, 8가지 더 이상으로 나누기도 하지만요. 크게는 한 8가지 정도로 여기서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언어의 사용하는 언어의 소리를 이제 볼 수가 있겠는데, 이 언어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몸의 한열과 허시 상태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언어의 소리가 무겁고 탁하고 거세고 높고 기운이 있고 말이 많으면 실증으로 보고 또 열증이라고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음성이 가볍고 똑똑하고 가늘고 약하게 되어지면 허증이나 한증으로 우리는 진단을 내리죠. 그리고 외감과 내상의 상태도 역시 우리 그 음성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어지는데, 음성이 무겁고 탁하고 코가 막히고 기침을 하면 일반적으로 외감병으로 보고, 병의 초기에는 목신 소리가 나지만 그러면서 외사의 침범으로 인해서 폐기가 선발되지 못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그런 상황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이제 오랜 병에 목신 소리가 나고 허약하게 되어지면 이건 폐와 신장의 음이 이제 훼손되어진 그런 허노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건 이제 폐결핵의 형태를 우리는 진단해 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언어를 볼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의 어성 같은 경우에는 우리 목소리를 통해서 나오는 소리의 높낮이와 굵고 짧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이라 한다면, 여기에서 어원이라고 하는 부분은 언어를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게 정상적인가 정상적이지 않는가 그런 부분을 여부를 살피는 거죠. 그래서 그게 한 5가지의 부분으로 서어와 정성, 독어, 착어, 언어 건사부를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섬어라고 하는 부분은 의식이 흐리고 또 이 헛소리를 하는 것을 이제 섬어라고 하는데, 이와 같은 경우에는 이 열이 심신을 요란시켜서 나타나는 실증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정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건 이제 혼미한 상태에서 말을 이랬다 저랬다 하는 증언부언하는 그런 상황을 이제 정성이라고 이야기하겠는데요. 이런 경우는 심기가 손상을 입었거나 또 정기가 흩어져서 나타나는 허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혼자말로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있으면 또 안 하다가 사람이 없으면 이제 혼자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도 이제 있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하는 그런 증언부언의 경우들이 이제 많이 나타납니다.
도거라고 하는 부분은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을 이제 혼자 중얼거린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앞에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서는 이 도거는 상당히 혼자 있을 때는 이제 하는 이 중얼거림이지만, 사람들이 많이 있게 되어지면 또다시 말을 안 하는 경우들이 이제 종종 보입니다. 이런 경우도 심기가 부족해서 나타나는 허증으로 볼 수가 있고요. 이 착거라고 하는 것은 말에 조리가 없어가지고 언어 착란을 일으키는 부분이죠. 착오를 일으키는 이제 부분인데, 이것 또한 심기가 부족한 것이며 허증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언어 건삽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 건삽이라고 하는 부분은 어눌하다는 그런 뜻을 지니고 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말은 하긴 하는데 말이 제대로 앞뒤 부분을 연결시키지 못하는, 이제 어눌한 말소리가 일단 언어 건삽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풍담이 청규를 맞거나 경락이 어체되어서 나타나는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 이 언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 목과 입과 이런 부분이 다 연결되어져서, 코 이런 부분이 잘 연결이 돼서 소리가 나오게 되어지는데, 풍과 담이 이 청규 맑은 구멍들을 막거나 그 경락에서 잘 흐르지 못하고 경락들에 뭉쳐 있다든지, 그 다음에 거기에 잘 돌지 않게 끈끈한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경우에 언어의 사용에 있어서 어눌한 그런 상황을 연출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호흡입니다. 이 호흡을 우리가 호흡 소리를 들으면서 허시를 구분을 하게 되어지는데, 외감의 사기가 강해지게 되어지면 호흡이 거세고, 또 이런 경우에는 이제 실증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전기가 부족하게 되어지면 이제 호흡이 약해지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건 이제 허증입니다. 그래서 호흡이 거세면 실증이고, 호흡이 미약하게 되면 허증이다. 그리고 대부분 보면은 호흡이 강해지는 것은 외감의 사기로 인한 것이고, 호흡이 미약한 것은 전기의 부족으로 인해서 바로 이 호흡에 미약한 증상들이 나타난다. 또 호흡에 관련된 부분에서는 이 천식이 있게 되었는데, 천식도 허시를 파악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천식의 실증 같은 경우는 갑자기 숨이 차고 호흡의 곤란을 느끼는, 그래서 폐의 실증 또는 담음이 체내로 몰려서 폐의 선발수강 기능을 못하게 하는, 그래서 날숨은 힘들고 가슴이 답답하여 숨소리가 거센 경우가 이제 바로 실증이죠. 그러나 이제 허증 같은 경우에는 천식도 천천히 발생하고 숨소리가 미약합니다. 그리고 폐와 신장이 이제 허약해져서, 그리고 손상을 당해가지고 기를 받아들이지 못해서 나타나는 부분인데, 이런 경우는 날숨보다는 들숨이 곤란해요. 그래서 호흡이 짧고 움직이면 더 숨이 차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천식 기운이 있는데 만약에 움직이면 더 숨이 찬다라고 생각되고, 들어 마시는 그 숨이 곤란하고 호흡이 짧고 움직이면 더 숨이 찬 경우라 한다면 허증인 것이고, 내뱉는 숨이 이제 힘들고 가슴이 답답하면서 숨소리가 거센 경우에는 바로 실증이다. 그래서 한숨을 푹푹 잘 쉬는 경우, 이런 경우는 이제 허증이죠. 그래서 이렇게 한숨 같은 건 쉬지 않은데, 들숨은 그래도 잘 쉬는데 날숨을 잘 쉬지 못하는 경우들, 이런 경우는 바로 이제 실증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천식이 있고 또 효증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겠는데요. 이 효증 같은 경우는 폐와 비장과 신장의 이 문제로 인해서 담음이 기도를 이제 갑작스럽게 진동을 일으켜서 가래 끓는 소리가 나면서 숨이 찬 것, 그것을 이제 효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가래 끓는 소리가 나면서 숨이 찬 경우를 이제 효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부분 보면은 폐와 비장, 신장의 그 장애로 인해 가지고 담음이 기도에 영향을 미쳐서 나타나는 소리입니다. 숨이 짧은 것을 우리는 소기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소기 같은 경우는 숨소리가 미약해서 이 짧은 것이 생기는데, 이 기가 모자라서 사실은 생기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 또한 소기도 허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번째는 이제 해수죠. 기침과 가래 소리를 이야기합니다. 해수는 이제 기침을 이야기하는데, 기침은 폐의 주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기침 소리가 무겁고 탁하고, 이제 가래가 희고 묽고 코가 막히면 이제 외감풍환이죠. 그리고 기침 소리가 작고 가래가 누렇고 뱉기 힘들고 인후가 아프고 코에 열이 있게 되면 폐에 열이 있는 폐열증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기침 소리가 낮고 가래가 많고 뱉기가 쉬우면 담음증이고, 마른 기침으로 가래가 없거나 조금 있으면은 이제 건조한 그 기침이고, 또 이제 그 화열이 있는 기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리가 약하면서 힘이 모자라고 또 흰 거품 같은 것을 뱉고 숨이 차게 되면 이건 폐가 허에서 나오는 기침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해수는 다 폐의 주증에 관련된 부분이니까 폐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구토는 바로 위기가 상역할 때 나타나는 것이 구토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구토 같은 경우도 구토가 갑자기 나고 소리가 거세고 구토물이 끈끈하고 누렇고 그러면은 이건 실혈증입니다. 그러나 구토가 서서히 나고 소리가 미약하고 구토물이 맑은 물이 나오면 허한증으로 볼 수가 있게 됐습니다. 애역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애역은 또 딸꾹질이죠. 이 딸꾹질을 어떻게 하느냐를 들어보면서 이것도 알 수가 있는데, 이 딸꾹질 같은 경우는 위기가 상역에서 나타나는 건데, 그 위기의 상역이 바로 인후에 미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딸꾹질 소리가 높고 짧으면서 자주 계속되게 되면 실혈증이고, 딸꾹질 소리가 낮고 길고 힘이 없고 가끔 하면 이건 허한증입니다. 그리고 병 초기에 딸꾹질이 겹치고 소리가 높으면 한사나 또한 열사가 위를 범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부분이고요. 오랜 병에 딸꾹질이 겹치고 소리가 약하면은 위기가 고갈되어져서 나타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딸꾹질 같은 경우가 반복되게 되어지면은 이 흉격 쪽에 타격을 줘가지고 습관적인 이 딸꾹질이 되게 되면 참 치료하기가 난감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힘들어요. 딸꾹질을 오랫동안 하게 되면 저 같은 경우는 이 딸꾹질을 할 때 그 엄지손가락 두 개를 양 입에다가 집어넣고 지그시 그냥 물고 있으면 이 딸꾹질이 엔간하면은 멈추는 것을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라도 이 딸꾹질이 나오게 되시면 그냥 확 하고 놀랜다든지 물을 마신다든지 심호흡을 깊이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가지고 기운을 밑으로 내리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을 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안 통하게 될 때는 이 엄지손가락 두 개를 이빨에다 물고 좀 어느 정도 숨을 쉬고 있으면 제가 볼 때는 한 1분에서 2분 내에 다 거의 멈추는 것을 봤습니다.
일곱 번째는 트름 소리를 통해서 이제 진단하는 문진이 되겠는데요. 이건 이제 트름 소리는 애기라고 이야기하고, 이것도 역시 위기가 상역돼서 나타나는 소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트림 같은 경우는 한이 위에 침범해가지고 위기가 위로 치밀어서 이누에서 나는 소리라고 보는데, 이 트름 소리를 낼 때, 트름을 낼 때 썩음 냄새가 나게 되어지면 흉복부가 더부룩해서 나타나는 식체라고 볼 수가 있고요. 트름 소리가 높고 아주 뭐 자주 이렇게 트름을 하고 또 방귀가 나오면 복부가 시원해지는 것 같은 경우는 간기가 횡령하기 때문에 이제 나타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간기가 위를 이제 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트름 소리가 낮고 썩은 냄새가 없고 식욕이 없으면은 바로 이제 비위가 허약해서 나오는 이제 부분이죠. 그러나 이제 냄새가 이제 역겹게 이제 많이 나는 경우는 이제 위에 이제 열들이 있기 때문에 바로 이 트름과 함께 또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태식, 이제 탄식이라고도 하죠. 이 한숨 소리를 통해서도 역시 우리는 이제 진단을 하게 되는데, 이 대부분의 이 한숨 같은 경우는 정서가 억제돼서 간기가 울결되고, 그래서 가슴과 옆구리가 답답해서 나타나는 일종의 현상이다. 그래서 한숨을 하게 되어지면 왜 너는 맨날 한숨만 짓냐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이 정서적인 부분이 많이 억제되어져서 이 간기가 울결돼서 나타나는 것이구나. 그리고 가슴과 옆구리가 답답해서 나타나는 경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오히려 위로해주면 훨씬 더 효과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문진에서는 이제 후기미, 이제 냄새를 맡아서 이제 하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이 냄새 중에서는 우리가 냄새라고 하는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좋지 않은 그 향기를 냄새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좋은 냄새는 우리가 향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보면 좋은 향기는 그냥 향기라고 이야기하지만 안 좋은 것은 악취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향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취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바로 오늘 이제 그 병적인 상태에 놓이게 되지만 입에서 나는 그 냄새를 구취라고 합니다. 그래서 입에서 나는 것을 향기라고 이야기하지 않죠. 이제 입에서 냄새가 이제 좋지 않은 향기가 나게 되어지면 이건 이제 병적인 부분으로 그래서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구취와 같은 경우는 입에서 시큼한 냄새가 나면 음식물이 위에 이제 몰려가지고 소화가 되지 않는 것이고, 입에서 구린내가 나면 비장과 위에 열이 있거나 소화불량 또는 충치가 있기 때문에 바로 이제 구취가 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면은 시큼한 냄새는 바로 소화가 안 돼서 이제 그렇다고 하지만, 입에서 이제 소위 이야기하는 똥꾸린내 난다라고 하는 썩은 내 난다라고 하는 비슷하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들은 위장과 비장과 위장의 열로 인해서 나타난다. 그래서 비장과 위장의 열을 이제 닦아줄 수 있는 그 청열 작용이 굉장히 필요하죠. 그래서 대표적인 부분으로는 이제 우리가 많이 쓰는 부분은 이제 생갈근이라든지 그 다음에 황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중초에 열을 내려주는 그런 작용들을 하고 있습니다. 코에서 나는 구린내와 그리고 탁한 콧물이 나면 폐열에 의해서 축농증이다 이렇게 보고요. 대소변과 월경, 대하에서 냄새를 또 볼 수가 있는데, 대변에서 시큼한 냄새가 나면 장애에서 열이 쌓인 것이고, 대변이 묽고 누린내가 나면 장애 한증입니다. 소변이 탁하고 구린내가 나면 이제 황적색이면 습열이고, 방귀가 심하게 나오면서 구린내가 나면 음식이 장 위에서 어체된 것이고,
경도나 대하에 구린내가 나면 열이고 비린내가 나게 되면 한한 증상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병실에서 나는 냄새를 통해서 이제 환자의 상태를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는데요. 병의 상태가 경증일 경우에는 이제 병상 정도에서 이제 그 냄새를 느낄 수가 있고, 그러나 병의 상태가 중하게 되어지면 병실 전체에서 냄새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이제 환자를 제대로 진단하기 위해서는 그 환자와 3일 3야를 한번 함께 같이 지내봐야 된다. 그래서 환자가 어떤 말을 쓰고 그의 말에는 어떤 논리가 있고 그에게서 풍기는 냄새, 그 집안에서 풍기는 냄새, 그 환자의 여러 가지 그 분비물들, 그런 부분들까지도 다 파악이 된 후에서야 비로소 이제 병의 상태, 한열의 상태냐 허실의 상태를 이제 파악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런 것처럼 이 병실에서 나는 이 냄새를 통해서 봤을 때 급성 열병이나 전염병 같은 경우 이제 구린내가 이제 나는 거고, 장부가 손상돼서 위급한 병증 같은 경우는 썩은 냄새가 납니다. 그리고 피를 많이 잃어서 나타나는 실혈증 같은 경우에는 피비린내가 나고요. 수종 말기 증상에 보게 되면 이제 지린내, 즉 오줌 냄새가 나고, 당뇨병 같은 경우는 썩은 사과 냄새가 이제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러한 냄새들이 이제 아주 심하면 이제 중증인 것이고, 뭐 그 가까이 가서 정도 느낄 수 있는 부분이면은 이제 아직은 중증이 아니라 경증이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다.